전주에서 이 대통령 행사가 한 번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전주에 있는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성미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 비빔밥을 미리 비벼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덮어놓고 구독하면 두고두고 득이 되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들리는 방송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대표 세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비빌 때 밥알이랑 고추장 뭉쳤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전주에는 무려 60년 전부터 이 비비는 수고를 주방장이 대신 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비는 게 아닙니다. 사골 국물로 지은 밥을 장작불로 직접 달인 고추장에 미리 싹싹 비벼서 내놓죠. 손님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이 비벼진 밥의 힘, 성미당의 생존 전략을 오늘 공개합니다. 와. 네, 세롬님, 오늘 성미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흥미가 가시나요? 네, 사실은 저 제목만 보고 네. 성미당이라고 해서 제과점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비빔밥 비빌 때 고추장이랑 밥알이랑 막 뭉쳐가지고 저도 항상 그래서 비빔밥 비빌 때마다 이거 누가 좀 비벼주면 안 될까?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공감이 좀 되셨군요. 네, 그럼요. 네,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밥을 미리 비벼서 제공해주는 성미당의 전략,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세롬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우리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 많죠. 동네에도 네,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전주식당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또 최근에 전주식당이 하나 문을 열었어요. 네. 서울에도 있는 전주식당. 그렇죠. 서울에도 동네마다 있는 네. 전주식당. 그만큼 이 전주라는 곳이 맛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 두 가지가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 해장국이잖아요. 네. 저희가 콩나물 해장국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300집이 있었죠. 맞습니다. 300집. 저희가 이전에 또 진주 비빔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2식당. 근데 오늘은 드디어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전주 비빔밥은 개성 탕반, 평양냉면과 더불어서 조선 3대 음식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전통이 있는 음식인데 이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성미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미당의 성공 비결을 저는 성실함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 사전에 성실이라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본질적인 네, 그렇죠. 단어의 의미를. 네네. 네. 근데 이 성실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뜻이네요. 그쵸, 좋은 네. 의미죠.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면 저희는 뭔가 오히려 근면 쪽에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해내고 규칙적으로 해내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실이라는 단어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참되다라는 의미인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성미당의 성공 비결에 성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 비빔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재료가 비빔밥에 들어가지만 고추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추장을 이 성미당은 아직도 직접 장작불로 달여서 만든다고 해요. 고추장을 달인다고요? 네. 오. 되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고추장을 매년 가을에 담그는데 해마다 찹쌀이 5가마, 고추가 1000근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직접 다 담그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이걸 담그는 그 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담아 놓으면은
장독이 20개 정도가 꽉 차는 양을 이 1년 정도에 걸쳐서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성미당 고추장이 좀 달지 않고 칼칼한 맛이 좋은 고추장이라서 주변에서 이것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안 되냐 이런 제안도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맛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방식이랑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장독마다도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문의도 있었고 또 서울 뭐 백화점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이 고추장 될 재간이 없어서 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작은 양으로 했을 때랑 또 대용량으로 제작할 때랑 그게 정말 많이 달라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끼리 라면 끓여 먹을 때만 해도 한 봉지 끓이는 거랑 뭐 5, 6봉지 끓이는 거랑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음식이 뭐 100인분을 만들 때랑 1000인분을 만들 때랑 또 저희가 많이 말했던 간편식 제작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스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미당의 그 고추장 고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까 비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미당은 일단 밥을 사골 국물로 지으신대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사골 육수로 지으신다고요? 네, 사골 국물을 굉장히 많이 희석을 해서 그걸 이제 진짜 신기하네요. 물을 잡아가지고 밥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밥이 또 고추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추장에 비벼져서 나옵니다. 이 밥이랑 고추장 그리고 콩나물,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초벌로 비비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게 상상만 해도 엄청 촉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각종 나물이랑 야채를 얹어서 내면 손님이 한 번 더 비비는 방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미당의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러셨대요. 이건 비빌밥이 아니고 비빈밥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벼 나오려고 하면은 손이 진짜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나오는 것도 사실 손이 되게 이 한식 자체가 사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나물 하나만 할래도. 그럼요. 근데 이걸 또 비벼주시기까지 하면은 진짜 손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게 먹기 직전에 비비지 않고 미리 비벼 놓으면은 푸석푸석해져서 맛이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문을 하면 거기서 바로 비벼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쁘겠죠? 특히 이제 단체 손님이 오게 되면은 주방이 진짜 많이 바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한 거는 이 성미당을 창업하신 창업주의 고집이라고 해요. 사실 이 성미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미당이 우리 세롬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이 되게 제과점 같잖아요. 네. 실제로 제과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잘 맞추셨어요. 네. 이게 보통 제과점에 무슨 당 하고 붙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딱 그겁니다. 창업주분이 이판예 사장님이라고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 이판예 사장님의 남편분이 양품점을 하다가 부도가 크게 났다고 해요. 양품점? 양품점이 뭔가요? 이제 각종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지금의 약간 마트? 작은 마트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부도가 나면서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주변에 아는 분 중에서 그 제과점을 하고 계신 분이 내가 뭐 찹쌀떡 같은 걸 좀 대줄 테니까 그걸 한번 팔아봐라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찹쌀떡, 뭐 단팥죽, 약식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제과점을 시작하고 한 4, 5년 정도 지나서 또 주변 분들이 그 비빔밥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팔레 사장님이 비빔밥을 같이 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 사장님의 따님이 이어받고 또 그 따님이 이어받고
그리고 4대째 지금 따님은 심지어 고등학교를 음식 관련된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부터 음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따님으로만 4대째 내려온 집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밥을 비벼서 나오는 게 이 창업자 사장님, 이판네 사장님의 고집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따님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작은 거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또 작은 거를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심지어 한 사람도 제가 만약에 한 가지 장사를 30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걸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심지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특히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방법들을 고수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초심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도 좀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빼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편리한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미당의 사장님들은 이게 우리 성미당의 다른 가게들과는 다른 어떤 시그니처고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성미당을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에서 이 대통령 행사가 한번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전주에 있는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성미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 비빔밥을 미리 비벼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그 호텔에서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미당에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호텔 주방을 써서 이거를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데 호텔에서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우리 호텔 주방을 타인에게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설득을 거듭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미당 직원분들이 전부 그 호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이걸 비벼서 250인분 비빔밥을 네, 비벼가지고 내놨던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경험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사장님들의 이 철학, 고집 이런 것들이 성실함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 녹그릇을 이 성미당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녹그릇이 무겁고 좀 관리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혹시 뭐 녹그릇이 관리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고 계신가요? 그 색이 약간 변하지 않나요? 맞아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얼룩이 네. 되게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녹그릇이 굴이랑 주석의 합금이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쉽게 그 변색이 되고 얼룩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또 식기세척기 사용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 하고 나서 즉시 물기를 닦아주지 않으면 또 얼룩이 남나 봐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또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또 산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이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그릇이 항균성이랑 열 보존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녹그릇을 고집하시잖아요. 제가 약간 녹그릇 이런 좋아하세요? 거 좋아해서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저 건강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시는군요. 네, 그릇 구경 가면은 네. 이제 녹그릇을 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녹그릇이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녹그릇을 고수하고 계시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는 아무래도 전주 비빔밥을 계속 그 홍보하고 이런데 열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전주시에서 그 식당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돌솥에다가 비빔밥을 낼 것을 권유를 한 적이 있대요. 돌솥 비빔밥으로 네, 통일을 하자. 그렇죠. 돌솥 비빔밥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근데 이 성미당은 돌솥의 단점 때문에 이 전주시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이 돌솥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돌그릇은 그 수분을 흡수를 해서
마른다는 금방 거예요. 건조해지죠. 네, 그래서 맞아요. 비빌 때 약간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아시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비비기가 좀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이 노끈을 잡는 거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성미당의 그 성공 스토리들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고집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미당이 비빔밥이 제일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삼계탕이나 떡국 같은 메뉴도 같이 지금 유지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제가 성미당이 뭐지 하고서 조금 알아봤는데, 아니, 다녀오신 분들이 떡국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비빔밥집에서 떡국을 드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특히 떡국 메뉴도 정말 거의 초창기부터 운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고 잘 된다고 하지만 이 전주 비빔밥은 전주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고 전주에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관광객 위주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비빔밥을 매일 드시는 건 아닌 건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현지 단골분들은 비빔밥보다는 이 삼계탕이나 떡국을 드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삼계탕이랑 떡국이랑 비빔밥은 접점이 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 현지 그 고객분들을 위한 고집이고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현지인 맛집이 인증이 되네요. 그렇죠. 그게 전주에 떡국 먹으러 가 이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제일식당 같은 경우에는 천황식당에 비해서 현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여기 성미당은 이렇게 현지인 분들의 입맛과 그리고 관광객들의 입맛을 같이 사로잡은 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성미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사롬님이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장님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까 녹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트렌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꽃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그 시기에 딱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꽃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는 드라이 플라워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프리저브드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말린 꽃이라고 하는데 생화는 시들면 버리니까 네. 약간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 플라워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네. 말린 꽃은 계속 건조한 곳에 두면은 계속 쭉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찾으셨는데 제가 요번에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드라이 플라워가 인기가 이제 트렌드가 지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트렌드가 생기면은 많은 분들이 그 트렌드에 쫓아서 가기 마련인데 성미당은 그 트렌드에 쫓지 않고 약간 우리만의 맛이 있다. 우리만의 고유한 본질을 지키자. 이러면서 트렌드를 쫓지 않고 그걸 유지했다는 게 저는 정말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렌드만 쫓아보면은 너도 나도 하면서 이게 어떤 한 목적이나 의미도 없이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잘 그 방향을 잡으셔서 굳이 트렌드를 따라잡지 않아도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과 본질을 살려서 사업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트렌드를 쫓았을 때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또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트렌드가 오래된 것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계속해서 쫓아서 다른 걸 해 나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가게만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더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는 단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슬림 두쫑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도 갑자기. 그 정도 트렌드는 알고 네. 있습니다. 두쫑쿠가 한참 진짜 얼마 전까지 막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지금 내리막길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쌓아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에 그 재료가 너무 비싸지는, 뭐, 마시멜로우, 카다이프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지는 사태까지 났다고 했었는데, 그 뭐, 원재료 가격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청취하시는 사장님들도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살려서 사업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미당의 이 성공 키워드를 성실함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들으시는 사장님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